안녕하십니까. 2021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 2일차 사회를 맡은 대한사랑 이연주입니다.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는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국내외 8,200만 한국인과 전 세계 1억 한류 팬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축제인데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축제 2일차는 역사 강복의 날로서 우리 역사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제들이라서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오순재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천절을 지내면서 뭔가 새롭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개천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환웅입니다. 그런데 개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단군에 대해서, 단군 앙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론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할아버지 생일날 이 아들이 받는 거, 아버지 생일날 아들이 받는 거죠. 생일상을. 나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군 앙검은 우리가 이 개국입니다. 개국조입니다. 그래서 신시 개천과 개국은 틀리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 가야는 참 여러 가지로 험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국사기를 지었지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만 있었던 거는 아니죠. 우리가 가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가야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이런 강의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그 임나일본부, 일본인들이 고대 우리 가야 지역을 다스렸다.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가야사를 이렇게 썼던 1994년도에 썼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한성백제사라는 것에서도 그 가야사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근래에 제가 이제 쭉 썼던 것들인데 여기에도 가야사들이 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동강변에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본 고대사인데 요거는 이제 발해 멸망까지 제가 쭉 쓰면서 여기에 많은 가야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포인터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게 제 이제 선학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신화를 쓴 분은 박신 씨라고 서울대 교수님입니다. 문정창 씨라는 분은 이제 제야사학자인데 이런 분들이 일본 고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신화에 대해서 선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한 분은 가락국 탐사라는 거는 이종계 씨라고 이분은 동화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썼어요. 이걸 써갖고 이병도 박사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혼쭐이 났습니다. 동화 작가가 동화나 쓰지. 그리고 요 옆에 이기동이라는 분은 일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게 고천원인데
고촌원이 어디냐? 근데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거창의 가조입니다. 가야산입니다. 그거를 밝힌 분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어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일본 가야 지역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일본 신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신화 부분은 이렇게 만세일계 쭉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지만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적어도 3개 내지 4개를 짜집기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일본을 창조한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자나기 이자남이라 그랬고 여자와 남자 신. 그 다음에 아마테라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스사노. 그 다음에 이제 진무라는 첫 번째 천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니기 천성강림이라 그래서 우리 환웅신화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숭신천왕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이 이제 또 동쪽으로 정벌을 해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제 약간 끌어올려서 첫 번째 천왕인 진무로 이렇게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 지금 오늘은 신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게는 얘기를 못하고 가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나 일본부가 왜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여기 보면 이제 신공황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매개로 해서 중해청하랑이라는 분을 남편, 그 다음에 응신천왕이라고 이분은 백제계 최초의 천왕입니다. 이걸 아들 이렇게 해서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백제왕을 삽입하면서 120년씩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광대토대왕 비문을 훼손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임나 일본 부서를 주창하게 되는 거죠. 일본인들이. 여기는 약간 복잡한데 그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일본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거 이제 그 중앙에 담노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이제 오사카만 그 앞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 8개가 쭉 이렇게 제가 빨간 표시로 쭉 했는데 밑에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일본이라는 열도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저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지금 이끼 쪽이거든요. 이끼에 있는 거를 지금 저쪽 가운데다가 정가운데다가 갖다 집어넣는데 그것은 왜냐면 일본의 그 중앙부가 역사의 전개 부분이 저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쪽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제가 이끼라는 섬은 대마도하고 큐슈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잘 안 갑니다. 근데 저 가운데 섬의 정중앙에 제가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요게 헤이시예요. 요게 뭐냐면은 그 기둥도 서 있고 그 옆에 고인돌 비슷한 것도 서 있는데 요게 이제 백곱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미에 가면 꾸스코라고 돼 있는데 이 꾸스코가 백곱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도 그 신전 앞에 옴파로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백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일본이 탄생하게 되는 바로 중앙지대가 바로 여기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여기 가서 사진을 다 찍고 그거를 이제 분석해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보신 거고, 좀 포인터가, 그거는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의 이제 신화하고 가야 지역하고의 관계를 좀 보시면은 왜 이러나? 자, 요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 항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길인데 요 백길이 스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스시마의 제일 꼭대기, 지금 어디냐면 태종대에서 보면 여기가 보입니다. 그거 말고
중앙부의 좌측 부분이 거의 그 유적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걸 갖다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와다즈미 신사라는 곳에 가면은 저 돌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홍살문이죠. 홍살문 같은 게 저 바다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딘가 봤더니 그 위에 한번 보시면은 요게 거제도에서 보이는 스시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스시마에서 보이는 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제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래서 일본의 신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거제도에서인데, 근데 이 거제도가 뭐냐면 소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소가야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변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면 고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한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신석기 시대에 이 낚싯바늘인데, 이 낚시가 끝에 부분이 자꾸 부러지니까 이렇게 이제 결합식 낚시를 했는데, 그 결합식 낚시의 분포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밑에 하단을 보면은 거제도 지역하고 스시마 지역하고 규슈, 북규슈 지역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우측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스사노와 아마테라스의 관계를 이렇게 한 건데, 요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스사노는 부산 쪽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마테라스가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일본의 스시마에 아마테라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 삼각형 점토대 토기가 어떻게 퍼져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는 규슈로 하나 나가고 하나는 이즈모 쪽으로 하나 나갑니다. 그래서 이즈모 쪽으로 간 거는 스사노, 이쪽으로 규슈 쪽으로 간 게 이제 그 아마테라스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맨 위에 부분, 좌측 부분이 아마테라스 아마저류 신사라 그래서 스시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조그매. 왜 그러냐면 그쪽이 시원인데도 저쪽 그 기나이 쪽으로 다 옮겼기 때문에 규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질전 신사라 그래서 요거는 규슈에 있는 거니까 요거는 아마테라스에 관련된 것만 제가 사진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동굴 유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광명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요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고천원이 어디냐? 아까 이기동 씨가 밝혔죠. 그래서 가저의 우두봉, 여러분들이 이제 우두산이라 그러는데 가야산을 거기가 바로 고천원이다. 거기서 이제 떠났다. 어디로 해서 바로 거제도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거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두라는 거는 소시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신화의 소시머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고견사라는 절이 있는데 제가 갔더니 요 편액을 보여주더라고요. 별류산사 천성문이라고. 천성문이라는 건 하늘문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가 고천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 우측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그 편액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기에 이렇게 주춧돌인데, 이 주춧돌은 거의 왕궁에서나 쓰이는 주춧돌이더라고요. 그 저 위에 볼록한 봉우리가 바로 우두봉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고령 지역은 대가야 지역인데, 여기에는 가야 시대 유물이 이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후기 가야가 되면은 많이 나오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그 한각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태양문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아마테라스가 일본의 그 중요한 신인 아마테라스, 천황가의 시조죠. 이 태양 그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태양 숭배 사상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주 대평리에서 엄청난 유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진주 그 난강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그 거제도를 건너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대평리 쪽을 쭉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고고학을 보시면은 이제 야요이 시대가 납니다. 이 야요이 시대는 BC 300년에서부터 AD 300년까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변한, 사만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변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야요이 시대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혼슈 쪽은 동탁이라 그래서 이 방울,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큐슈 쪽은 검들이 나와요. 이렇게 동모, 창이라든가 세용동검, 동과,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고인돌 유적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혼슈하고 이 큐슈 지역의 그 분포도가 틀리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가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보면 늑도 유적이 나오는데, 이 늑도 유적이 나오는 그 철 생산, 왜냐하면 이 변안이나 가야 지역은 철의 왕국입니다. 근데 그 철을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수출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 소가야 지역이에요. 늑도 유적.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게 이제 아마테라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게 오른쪽에 파랗게 제일 위쪽에 후쿠오카 쪽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파란색으로. 근데 빨간 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동 루트가 나옵니다. 이 루트가 바로 뭐냐면 이제 가야 내지 변한 말기의 그 천손 강림. 근데 요 천손 강림이 니니기거든요. 이 니니기에 대한 것이 뭐하고 똑같으냐? 바로 이제 그 김수로 왕의 그 신화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규슈에 보면은 저기 해변가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이 가야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거북이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라빠라고 부릅니다. 가라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우측은 니니기가 내려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거 아까 지도를 요 빨간 거를 보시면은 맨 위에가 이제 가야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라빠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팔대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고촌해봉이라고 우리 이제 구시우르다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지역이 니니기가 내려온, 그러니까 제일 남쪽이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와 전혀 별개의 집단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야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구시우르다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저 산이 보이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돌이 홍살문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산 꼭대기에 삼지창이 꽂혀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 내려왔다. 근데 이 산의 바로 옆에 봉우리가 한국악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쿠니다케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심장하죠. 그 가라라는 이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후손이 숭신천왕인데 이 숭신천왕이 쭉 그 이동하는 루트입니다. 근데 이걸 초대천왕인 진무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공부를 해보셔야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야요이 시대의
고지성 집락이라 그래서 아까 그 숭신이 이동한 루트에 그대로 포진이 돼 있어요. 이 고고학적인 유적이. 그래서 이 루트를 요거 이제 세도나이카이라 하는데 그 지역을 이동해 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지성 집락, 저 꼭대기에 그 유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산성하고 비슷하죠. 근데 거기서 내려다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배를 이제 감시하는 거죠. 자, 이제 가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는 전기 가야와 후기 가야로 나눠집니다. 근데 최치원 선생이 지으신 성리정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비가지라는 사람이 가야신의 산신인 정견모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뇌실주일과 뇌실청해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 큰아들인 뇌실주일은 대가야의 왕이 되었고 동생은 김해의 가락, 그러니까 금강가야죠. 김수로 왕입니다. 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유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지봉에서 구지가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알이 6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 그거 좀 틀렸네. 대가야, 벽진가야는 이제 성산가야입니다. 고령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의 시조가 되었다. 근데 이제 어떤 책에는 비화가야가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가야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맹주가 금강가야의 김수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김해 지역을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김해 평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동여 지도를 보시면은 이 김해 평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서 노란 색칠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이게 다 바다입니다. 노란 색칠은 다 바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큰 항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의 항구가 어디에 있느냐? 나주입니다. 나주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다 매립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래서 최고의 양항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엄청난 폭풍우가 불고 풍랑이 불어도 여기는 내해이기 때문에 잔잔하다는 거예요. 교역의 장소로는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바로 이 낙동강의 물길을 이용해서 육가야가 다 낙동강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김해에 있는 겁니다. 좌측에 위에 있는 게 구지봉,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봉황토성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 지금 현재는 우측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도읍지로 도성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은 김수로 왕릉, 그 다음에 이제 분산성, 요건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산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요적들이 있고,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김수로 왕의 그 부인이 허황옥인데 이분이 인도에서 왔다. 어떤 분은 뭐 양자강 유역에서 왔다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인도까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 이종기 씨가 얘기하는 게 맞는가? 그랬더니 제일 좌측의 그림은 두 번째 임금인 거등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입술이 두툼하고 가서 보시면은 약간 흑인 비슷해요. 그리고 그분 밑에 우측에 있는 거, 제일 우측에 있는 거, 발바닥이 찍혀 있어. 그거는 인도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거등왕에 있는 거기 그 발바닥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유적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파사석탑입니다. 그래서 허황옥이 올 때 배에다가 세웠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인도 남부에 보면은 인도는 대부분 아리안족이거든요. 근데 드라비더족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던 문명이 아리안족에 의해서 밀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비다어가 한 1000여 개 정도가 우리하고 언어가 같습니다.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피를 뽑아서 이 예안리 고분에서 나온 인골의 DNA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허황옥은 어디서 왔느냐? 남인도에서 왔다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숙제가 있고 너무나도 먼 거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옆에 좌측 그림은 이종기 씨가 이제 밝힌 건데, 요게 태양문이에요. 인도에도 있어요. 그리고 저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마주보는 그림인데 이게 인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제시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거는 이제 허명철이라는 그 분이, 거기에 이제 향토사학자죠. 그분이 이제 제시한 건데, 이 불상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요걸 인도에 가봤어요. 제가 그 간다라 지역에 가니까 사왕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고 코브라가 양쪽에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걸 사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물을 보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간다라까지 가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가야가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가야는 신라보다 굉장히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라처럼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겠느냐?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잘 살아요. 그리고 비등비등해요, 세력들이.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다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그 못한 애들이 많아야 이 힘센 애가 딱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데,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그냥 연맹은 할 수 있어도 그걸 갖다 고대 국가로 이렇게 확 통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야 연맹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뭐냐면 대성동 고분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동복이라는 그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리 솥인데, 이게 오르도스에서 나오는 흉노형하고 똑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복발형이라 해서 투구인데 여기가 위에가 볼록합니다. 몽골발 형주라 그러는데 요게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겁니다. 우측 제일 위에 이렇게 투구가 있습니다. 위에가 볼록하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이 그릇이 있는데 이 솥이 있죠. 구리솥. 한쪽은 대성동에서 나온 거예요. 또 다른 거는 흉노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 좌측에 있는 그림은 바로 대성동 고분을 멀리서 이제 찍은 거고, 그 우측은 발굴한 모습입니다. 이 발굴한 거에서 보세요. 어마어마한 톡이, 어마어마한 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십시오. 가야는 철의 왕국이라고 그랬죠. 이거 철을 녹이던 용광로에 들어가면 선풍구입니다. 바람 집어넣는. 근데 여기에 보면 우측에 철정이 있어요. 오른쪽 철정은 가야 겁니다. 왼쪽 철정은 신라 겁니다. 틀려요.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것들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제철 유적이 주로 어디에 많으냐? 바로 물금, 양산 쪽에 많습니다. 이쪽에 물금 광산이라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1961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 335만 톤의 철을 생산했다. 굉장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유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제철 유적들이. 자, 그래서 이 지역.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철을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삼국지 동이전에 변환조에 여기서 생산한 철이 낙동강을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이렇게 다 수출을 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철의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기가야예요. 저 위에서부터 고령가야, 그 다음에 성산가야, 대가야, 그 다음에 아라가야, 금강가야, 소가야, 이렇게 이제 육가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첨가한다면 비화가야, 창녕이죠. 이렇게 이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일 꼭대기입니다. 고령가야입니다.
이 고령가야를 이병도 박사님은 진주로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고령가야에 지금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좌측에 제일 위에가 고령가야에 남아 있는, 즉 함창이라는 데가 있어. 상주 함창. 거기에 왕릉입니다. 김씨예요. 그리고 우측 제일 위에는 요게 성상가야. 그리고 그 밑에는 고성 소가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밑에는 바로 이제 아라가야 이렇게 돼서 하만이죠. 하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미성. 이게 뭐냐면 가야의 그 영역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뭐라고 돼 있냐? 가야의 영역은 동쪽으로는 황산강, 황산강은 낙동강을 얘기합니다. 서남쪽은 창해, 바다라는 얘기죠. 남해. 그 다음에 서북쪽은 지리산. 그 다음에 동북쪽은 가야산. 그런데 남쪽은 남이 국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병도 박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남쪽은 나라의 끝이니라. 이렇게 풀었어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동쪽, 지명이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얘기하고 있는 남이 국미도 국미라는 지명입니다. 그럼 이 지명인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그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죠. 근데 환단곡이는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합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고구려국 본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있었다.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치소는 국미성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면 환빠다. 어떻게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있으면 또 다른 자료가 등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책에는 대마도는 원래 사만의 땅이었다. 그래서 사만이 나누어서 다스렸다. 그러다가 나중에 임나는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미성인데 동서에 각각 마을이 있었다. 후에 대마도의 두 섬을 마침내 임나가 통제하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본래 대마도의 서북쪽 경계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임나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삼가라, 세 개로 쪼개졌는데 이 가라라는 것은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촌락을 얘기한다. 근데 이병선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미성은 대마도의 목판이라는 곳에 숨이라는 동네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환단고기를 얘기하니까 이제 욕을 하겠죠. 괜찮습니다. 근데 일본 서기는 욕을 못해요. 왜? 이거는 일본인들이 거의 성경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서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가야계통이 숭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숭신 천황 65년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임나는 축자에서 2000리로 떨어져 있으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축자가 어디냐? 큐슈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쿠오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후쿠오카에서 2000리가 떨어져 있는데 바다로 막혀 있대요. 그러면 섬이겠죠? 예,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삼국지 동의전 외인조, 이것도 뭐 거의 성경처럼 여겨지는 책 아닙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중국인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대방군에서
왜까지 가는 루트를 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쭉 내려와서 구야한국에서, 구야한국은 뭐 자타가 공인하듯이 김해 지역입니다. 금강가야. 여기에서 바다를 하나 건넜더니 거기가 대한해협입니다. 지금의 이제 스시마하고, 그래서 일천리를 가니 대마도다, 대마국이다. 거기서 다시 바다를 건넜는데 그 바다가 현해탄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 은사님이 교토대학을 나오셨는데 나보러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오 선생, 현해탄이 어디야? 스시마하고 부산 아닙니까? 아, 틀렸어. 스시마하고 이끼도 사이가 현해탄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근데 스시마까지, 부산에서 스시마는 굉장히 잔잔해요. 근데 거기서 이끼까지는 방송이 계속 나와요. 나가지 말라고. 물빛을 보니까 시커멓고 파도가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휘돌아요. 그래서 이름이 현해탄이에요. 탄이라는 건 돈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돌아요. 거물 현자예요. 얼마나 깊으면은 바다가 검어요. 왜? 거기에 해구가 있어요. 그거는 제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천리를 이제 건너간 거예요. 스시마에서. 그럼 뭐가 나냐? 이끼도가 나와요. 예, 저기 나오죠. 이끼도, 이끼시마.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천리를 건너가면 어디가 되냐? 말로국, 큐슈가 돼요. 그러면 거꾸로 역산을 해봅시다. 큐슈에서 2000리면 어디죠? 바로 대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마도가 임나다. 그래서 지금 임나 갖고 이렇게 그 가야사를 갖다 정리한다? 우스운 얘기죠. 예, 일본 서기가 웃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일본 서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임나 일본서입니다. 스에마스라는 유명한 식민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냐, 임나 흥망사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저기 가야 지역에다가 임나라고 떡하니 해놨어요. 그러고서 그 옆에 오른쪽을 보세요. 임나가 이렇게 막 변천해 가고 있대요. 막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에 35년간 가장 많이 도굴한 지역이 어디냐? 가야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임나 유물을 찾기 위해서. 단 한 점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없으니까.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철정 보셨죠? 그 대성리 고분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복촌동 고분 가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쇠덩어리가. 그때 고대 왕국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쇠입니다. 왜? 그걸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일본 가면 최대 왕릉급에서 몇 개 정도 나와요. 근데 가야는 그냥 캐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겁니까? 아니, 철을, 쇠칼을 다 들고 싸우는 애들하고 왕만 쇠칼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나무 같은 거 들고 있어요. 그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쇠칼이잖아요, 쇠칼. 그런데 그들이 가야를 다스렸대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허망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좋다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자, 임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의 쌍책면 다랄이라는 곳이, 다랄이 돌림자만 같습니다. 네, 여기를 임나의 다라다. 그래갖고 뭐 열심히 합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그 다라는 왜 그러냐? 그 강 건너에 전기가야가 멸망하면서 진흥왕이, 그 신라 세력이 그 바로 코앞에 창녕 지역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녕 진흥왕 순수비가 있잖아요. 왜? 가야를 치기 위해서. 신라는요, 북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상주예요. 윗상자 상주.
가야, 대가야를 치기 위해서, 지금의 고령이죠. 거기를 치기 위해서 설치한 게 하주입니다. 아래 하자 하주. 하주가 어디냐? 창녕이에요. 그거 왜 설치했냐? 고령을 치기 위해서, 대가야를. 그럼 상주는 왜? 그럼 북진해야죠. 소백산맥 넘어서 그 한강을 먹었잖아요. 예. 근데 그 하주가 나중에 대가야를 먹은 다음에 이름이 바뀌거든요. 완산주로. 그거 없애고 어디로 가요? 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가 완산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탁순이 지금 대구로 알고 있거든요. 탁순은요, 저기 대사라고 써 있어, 대사. 대사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백제가 일본을 쳐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기로 들어와요. 그럼 탁순이에요, 탁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구에 바다가 있습니까? 없어요. 배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저 백제인들이. 그 다음에 대사, 지금 하동으로 비정이 돼 있어요. 아니에요. 스시마예요. 김은 똑같아요. 뭐 김천, 뭐 임실, 남원, 뭐 이런 막 서로 막 설왕설래하는데 아닙니다. 스시마입니다. 제 반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어디에다, 지금 가야 지역에다가 막 그냥 이렇게 토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은가야, 뭐 장수가야, 뭐 남원가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거 역사책에 한 줄도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임나하고 가야가 똑같으냐?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임나가 존재했다, 폐지됐다, 존재했다, 폐지됐다. 자, 가야가 멸망했는데도 임나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최재석 교수님이, 고려대 최재석 교수님이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네. 자, 임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그 옆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좌호가야, 그 다음에 인이가야, 갯지가야.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 얘기긴 한데, 여기서 그 일본인들이 쓴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에. 저 보세요. 신라는 상대마도 사스나에 있었다. 그 다음에 사고로 옮겼다가 남하하여 갯지, 임나가야를 멸망시켰어요. 왜?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에는 주하이, 중해천왕이 그 아까 신공항우라는 여자 때문에 임나라는 것이 생겨나잖아요. 그 어디서? 풍포궁에서 스시마를 쳤다. 스시마를 쳐서 신라를 정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신라는 지금의 신라가 아니고 어딨냐? 스시마에 있는 신라입니다. 왜? 삼국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기에 뭐라고 하냐면 증보문헌비고에 신라의 호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공은 스시마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스시마 사람이. 스시마는 그 당시에 일본 땅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야와 신라는 초기부터 계속 싸웁니다. 근데 그 싸우는 지역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낙동강변인데 주로 물금 지역입니다. 물금이 어디냐면 지금의 양산이에요. 양산. 왜 거기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졌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물금 강산이 거기 있다 그랬죠. 그거를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겠습니까? 거기를 잃어버리면 가야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라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23년 보세요. 요게 이제 그 김수로 왕 때거든요. 그 지금 안강에 있는 음질벌국하고 실직국
삼척입니다. 이 두 나라가 싸웠어요. 근데 신라왕한테 자기들을 중재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야의 김수로 왕한테 청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 중재한 게 나와요. 여기도 보세요. 예.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가야의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부터.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설명해 드린 물금 쪽에서 계속 그 황산하에서 싸웠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이제 금강가야의 방어 체제입니다. 오른쪽이 물금입니다. 오른쪽. 밑에는 부산이죠. 오른쪽 밑에는 부산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금강가야가 이제 이렇게 좀 흔들리기 시작한 제가 뭐냐? 요 포상팔국이라는 나라가 이탈해 갑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갖고 이제 그 신라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도와주는데 이것이 보면은 자 보십시오. 골포국, 그 다음에 고사포국, 칠포국, 사물국, 고자국, 보라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 포진되어 있냐면 예, 요 포상팔국이 저기 보시면은 하만이라든가 이 마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가야하고 아라가야 지역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연맹도 이렇게 좀 느슨해지겠죠. 그러면서 금강가야가 주춤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 가야 지역을 나눠서 보면 세력 분표도가 이제 김해 쪽은 금강가야, 고령은 대가야, 하만은 아라가야, 그 다음에 고성은 소가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이거를 다 아우르고 있었는데 아라가야하고 소가야, 아까 포상팔국이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금강가야가 이 전기가야가 무너지게 된 거는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400년에 신라를 공격해요. 신라를 공격해서 완전히 그 경주를 포위합니다. 이 압박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광개토 대왕이 평양에 계셨는데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마군단입니다. 고구려 구마군단이 내려와서 그걸 격파하고 어디? 지금의 금강가야를 격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나까지 점령했어요. 그리고 안나인을 술병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본 서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담노도에서 그 이중천왕이라는 사람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규슈에 이렇게 어떤 신이 나타나요. 그 삼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삼신이라는 얘기는 일본에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냐면 검도 태자왕이다. 이게 누구냐? 호태왕이에요. 호태왕. 그러니까 고구려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좀 있다가 담노도에서 황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투에서 전사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 왕이 누구냐? 반정천왕이에요. 근데 반정을 보세요. 이 반대할 때 반자죠? 뒤집을 반자예요. 그 다음에 바를 정자예요. 그러니까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 백제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고구려계입니다. 그럼 어디 그분의 고향이 어디냐? 담노궁에서 태어났어요. 그 담노도에서 아까 전투가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얘기는 아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금강가야 지역, 김해 지역에 많은 유적이 나오는데 갑자기 광개토 대왕이 내려온 이후에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지금의 부산의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기마 유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마 유물이 안 나와요. 다 보병단이라는 거예요. 보병.
근데 이거는 그런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구려계의 영향을 받은 묘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묘제가. 그게 뭐냐면 횡구식 석실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옆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관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쌓고 뚜껑까지 닫고 위에다 이렇게 덮었어요. 그게 뭐냐, 수열식 석실매. 요거는 대가야가 계속 써요. 근데 이쪽 동쪽은 안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 이거 보세요. 이게 제 생각에는 요건 이제 문정창 씨가 맨 먼저 밝혔는데 쭉 이렇게 그 검증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저 화살표가 끝나는 지역이 담노도입니다. 이게 쭉 밀고 들어간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자, 신라의 호우총에서 뭐가 나오느냐? 명문이 나왔어요. 호우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 밑에 국광상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사당에 쓰였던 물건이 나온 거예요. 제기가. 그 다음에 중원고구려비에 뭐라고, 첫 글자가 뭐냐면 고려대왕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신라매금, 신라왕이 왔어요. 그 왕에게 의복을 하사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 부하라는 얘기, 신하의 신하. 신라가 신하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횡구식 고분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기마용품이 나타나. 고구려계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카마스 고분의 사신도, 저 고구려 고문에 나타난 게 나온 거예요. 그 깃도라 고분, 이거는 다 천문도예요. 그 천문도의 관측 장소를 천문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평양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저겁니다. 저게 중원고구려비예요. 그리고 좌측 밑에 게 호우총에서 나온 호우, 거기 광개토경,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자, 광개토대왕 비문인데 비문의 글자가 한 120자 정도가 날아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깨부셨어요. 여러분들은 왜 일본인들이 이걸 깨부셨을까요? 이 부분이 일본으로 쳐들어간 기록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또 이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좌측에 있는 게 다카마스 고분에서 나온 겁니다. 나라 지역. 오른쪽이 깃도라 고분입니다. 같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 오른쪽에 저 별자리입니다. 금박으로 되어 있는 게 별자리예요. 요 별자리의 관측 장소가 평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좌측에 거면 사신도 정확하게 고구려 고분 거랑 같지요. 고구려계입니다. 자, 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왜 뜬금없이 나타나냐, 고구려계. 그것도 일본에서, 나라에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임나가 10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육지에 7개, 그 다음에 바다에 3개라고 그랬어요. 3개는 딱 나오겠죠. 쓰시마, 이끼, 오도열도,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개는 어디 있겠느냐? 지금은 다 가야 지역에다 갖다 놨지만 아니올시다. 규슈 지역입니다. 규슈 지역. 예. 그리고 특히 안나국을 지금 아라가야라고 자꾸 지정을 해요. 네, 아니에요. 그 광개토대왕 비운문에 나오는 안나는 지금의 구마모도 지역입니다. 구마모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다 못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구마모도 지역은 졸번 출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이마리 협부라는 그 건국 공신이 있습니다. 고주몽을 도왔던. 그 중에 협부가 그 둘째인 두 번째 왕인 유리왕하고 의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동해 가요. 남쪽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남쪽으로 갔다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미안하게도 한당고기에는 정확히 돼 있습니다. 그가 달아나 어디에? 구마모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라국의 시조가 되었다.
그런데 달아국과 안나국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졸본 출신의 협부의 후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막 이렇게 환빠니까 뭐 그래서 싹 삭제할 것이 아니고 그걸 갖고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실제로 고구려 유물이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 나가야 돼요. 예, 무조건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임나를 갖다 가야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건 안 해요? 자, 보세요. 식국을 한번 비정해 봤어요. 이건 일본 고고학계에서 발굴한 거를 거길 쭉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유물의 분포도를 갈라보면 한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임나 식국과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구마모도는 어디 있느냐? 좌측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도 유물이 집중되어 있죠. 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뭐 어디다 다 뭐 돌림자가 같으니까 돌림자가 한두 개입니까? 일본에도 달아라는 게 수태예요. 뭐 거기만 있어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자, 이게 후기가야연맹. 자, 문제는 광개토대왕이 들어와서 금강가야를 박살을 내면서 이 금강가야가 사그러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세력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피해를 입지 않은 대가야 지역, 지금의 고령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맹주가 돼요. 그게 뭐냐면 후기가야 연맹입니다. 이 고령을 가면은요, 5세기까지, 왜냐면 그 광개토대왕이 이제 5세기 때 내려오잖아요. 근데 5세기 때 갑자기 어마무시한 고분들이 산 꼭대기에 쫙 나타나요. 그 전에 없었거든요. 왜 나타나느냐? 바로 중심이 이동해 온 겁니다. 그게 뭐냐? 후기가야 연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창, 하동, 함양, 남원, 산청, 사천 이런데 임실 이런 데로 쫙 대가야 세력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산동 저 좌측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산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마어마한 고분들이 곰보딱지처럼 볼록볼록볼록 쫙 있어요. 이게 지산동 고분입니다. 그거를 발굴했어요. 그랬더니 좌측 위에 뭐가 가운데 임금이 왕이 묻혀져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순장이에요. 순장 무덤이 나온 거예요. 굉장합니다. 거기서 나온 왕관이에요. 귀걸이에요. 금귀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야는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예. 자, 보십시오. 이 가야 문화권이 이제 대가야죠, 대가야. 이제 금강가야는 사그러졌으니까 그쪽 문화권과 신라 문화권과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가야 문화권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끼일달한 수열식 석광묘 요거 하나예요. only. 근데 신라를 보세요.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그 고유한 것이 뭐냐면 적성목가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황난대총이니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횡구식 요거는 고구려계예요. 횡열식 고구려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요거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대가야 유물이 나온 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요걸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라는 건 뭐냐면 그릇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일 오른쪽 거는 뭐냐면 불꽃 모양으로 돼 있죠. 요거는 불꽃 모양 투창,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걸 투창이라고 해요. 투창. 불꽃 모양 투창. 요거는 아라가야입니다. 아라가야. 자,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건 뭐냐? 요게 신라 거.
신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상가야나 뭐 이런데 그 신라한테 먹힌데 신라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뚫었어요. 그걸 교열투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가야는 어떠냐? 제일 좌측을 보세요. 일렬로 쫙 돼 있어요. 그 위에 걸 보세요. 그걸 직렬투창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혀 틀려요. 네. 문화가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금강가야가 지금 망가졌죠. 근데 대가야가 이렇게 힘이 세지면서 5세기 중엽에는 다시금 이 금강가야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 부흥을 시키는 거죠. 그 세력들이 이제 결집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그 외에 이 대가야 말고 이 아라가야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대가야와 거의 평행선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변성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린 건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479년에 가야왕 아지가 중국의 남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남북조 시대니까 남쪽에 있는 제나라하고 사신을 파견했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대가야라 이거예요. 대가야. 네, 그때는 뭐 금강가야가 힘이 없을 때니까 대가야 가신왕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지금 중막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안입니다. 부안 전라도죠. 전라북도 부안에 중막동에 제사 유적이 있는데 백제시대 그걸 발굴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 대가야 토기가 나와.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가야인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고화동에 이 고령에 이 벽화고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고화동 고분인데 그거는 아까 지산동 고분이 쫙 있고 제일 끝에 있어요. 평지에. 근데 거기에 이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의 연화문, 연꽃 무늬가 백제하고 같습니다. 능산리 거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소지왕 때에 고구려가 쳐들어와요. 신라를. 그때 백제와 가야가 도와줬어요. 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법흥왕 때에 보면은 가야국이 또 사신을 보내고 청원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 대가예요. 대가야. 자, 그 다음에 진흥왕이 고구려 같이 이제 성왕하고 같이 올라가서 신라는 저쪽 한경도, 성왕은 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걸 뺐죠. 진흥왕이. 그래서 한강 유역까지 뺏어버려요. 그러면서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나제 동맹이 깨져버려요. 아까는 뭐라 했어요? 고구려가 신라를 쳐들어왔을 때 가야와 백제가 도와줬다 그랬죠. 이게 결렬된 거예요. 그러면 가야는 어느 편을 들겠냐? 백제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그 고분도 백제 벽화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백제의 진흥왕이 이제 백제 성왕이 가야와 더불어서 신라의 관산성을 칩니다. 이때 이제 그 성왕이 전사당하죠. 그러니까 가야가 도와준 거예요, 백제를. 그러니까 백제와 이 가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요겁니다. 저게 중막동이에요. 저 가운데에 좌측에 보시면은 당항성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당항성은 지금의 저 수원 옆에 화성입니다. 그 밑에 중막동이라고 써 있어요. 해변가에. 거기가 제사 유적이에요. 제사는 어떻게 지냈냐? 우측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토기가 그게 대가야 토기예요. 그 토기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가야인들이 뭐 백제배를 타고 갔겠죠. 백제니까. 예. 그 남제까지 간 거예요.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이 진출하는 경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쪽 삼척 쪽으로 올라가는 루트가 있고 이쪽 좌측편에 보면은 바로 창녕의 비화가야로 들어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주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낙동강변, 그러니까 저 대구 쪽으로 들어가서 대구를 먹고 경산, 그 다음에 영천, 대구 여기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와서 이 낙동강변까지 와요. 거기서 배를 타고 그 지역에 있었던 게 뭐냐면 성산가야입니다.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북진을 해서 올라가서 배를 타고 올라가서 간문국, 지금의 이제 김천, 그 다음에 상주의 사벌국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상주에다가 뭘 설치했냐? 윗상자 상주, 지금은 이제 한자가 바뀌었죠. 윗상자 상주를 설치해서 그 소백산맥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안동이라든가 그 지역까지 낙동강을 이용했다라는 걸,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달성에 있는 다사진이라는 나루터입니다. 여기가 바로 수군의, 그러니까 이 수로의 발진 기지예요. 북진.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건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이고, 요건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세요. 요게 신라인들이 자기가 그 차지했던 지역, 지금 금호강하고 낙동강변에 있는 그 세력들에게 내려준 거예요. 신라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출자. 그러니까 이 신라 세력으로 편입이 돼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게 대가야의 방어 체제예요. 여기 보시면은 창녕순습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우측.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방어 그 강변으로 쭉 이렇게 포진돼 있죠. 이게 뭐냐면 다 산성이 강변에 지키는 겁니다. 그럼 저기 합천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바로 다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가야 시절에 가장 중요한 그 메인 포인트, 저 군진이 어디 있었냐? 그 다랄이에 있었던 거예요. 합천에. 그걸 다라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대가야의 최대 군진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뭐냐면 수방사입니다. 수방사. 수도 경비사령부예요. 그걸 갖다가 왜 자꾸 다라국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창녕고분이에요. 그 밑에는 하왕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그 옆에 목마산성도 있는데, 저 중간에 있는 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신라 거랑 똑같죠? 황남대총에서 나온 거, 그 금동관하고 똑같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오쿠라 코렉션이라고 우리나라의 국보급 그 유물을 다 가져간 사람입니다. 오쿠라 코렉션. 유명하죠? 그겁니다. 여기서 나온 금동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흥왕 순수비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창녕은 비화가야 또는 비자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주를 설치한 거죠. 자, 이제 신라의 가야 멸망. 금강가야는 비실비실했지만 그래도 532년까지 버텼어요. 마지막 왕이 구형왕입니다. 이분의 무덤은 산청에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장군총처럼 적석총입니다. 자, 그리고 소가야는 지증왕 때 505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약용 선생이, 근데 그 청간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대가야가 멸망할 때까지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에 뭐냐면 지증왕 때 514년에 아시촌에 소경을 두었다. 아시촌이 어디냐? 그 밑에 써 있어요. 하만군조의 버풍왕 때 아시랑국을 멸망시켰다. 아시랑국이 뭐냐? 아라가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진흥왕 때 555년에 비자벌에 완산주를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61년에 창녕 순수비를 진흥왕이 세웠죠. 그 다음에 562년에 대가야가 드디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산주를 폐하고 대야주를 설치했다. 이렇게 대야주는 합천입니다. 합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백제가 과연 어디서 일본으로 갔겠느냐 하는 걸 찾아보니까 순천만입니다. 네, 순천만. 이 지역에 저 빨간 표시가 다 백제 산성입니다. 쫙 포진되어 있어요. 여기에 안동고분, 고흥이라는 데서 안동고분에서 금동관이 나오고 금동신발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지역을 다스렸던 수장, 백제 얘기로 하면 담노입니다. 담노. 이 지역을 다스렸던 우두머리의 무덤. 그러니까 이 순천만을 여기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일본으로 건너갔던 해도입니다. 해도인데 문제는 이 백제하고 가야하고 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가야, 지금의 김해를 둘러서 이렇게 가면 편해요.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신라가 여길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백길이 끊겨버리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가야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씨 중에 제일 많은 김씨가 김해김씨와 경주김씨입니다. 경주김씨는 신라죠. 김날지. 근데 김해김씨는 김수로 왕입니다. 자, 김수로 왕의 후손이 누구냐? 그 유명한 김유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김해김씨가 다시 부흥하게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바로 김유신에 의해서 다시 등장하게 된 거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충주에다가 구공경을 설치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가야 사람들을 글로 대거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갔던 사람이 누구냐? 우룩이에요. 그래서 진흥왕이 왔을 때 하린궁, 지금 탕군대에 있던 궁궐에서 이 가야금을 탔다. 그래서 이거 탄단 말이에요. 연주하는. 그 다음에 가야금. 그래서 가야금을 연주했던 곳이다. 그래서 탄금대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무력, 구영왕의 아들이에요. 왜? 김무력이 바로 이 한강유역을 차지했을 때 군주로 신주라는 걸 설치했는데 거기 군주가 돼요. 이 정도로 이 가야 세력을 되게 잘 써먹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신라인들이. 그게 뭐냐? 바로 가야 왕족들이죠. 자, 삼국사기 여기 보시면은 가실왕 때 그 나라가 어지러주자 가야금을 가지고 우룩이 신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고, 요게 이제 가야가 멸망한 후에 신라가 쭉 밀고 들어왔죠? 자, 저 파란 부분이 뭐냐? 저 초록색 부분이 뭐냐면 의자왕이 밀고 들어간 지역이에요.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걸, 신라가 차지한 가야 지역을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뭐라고 하죠? 40개 성을 빼앗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합천 대야성입니다. 그 대야성 전투는 왜 중요하냐? 김춘추의 딸하고 사위, 그 사위가 거기를 지켰어요. 근데 그 사위는 매일마다 술이나 먹고 엉뚱한 짓만 했어요. 끝까지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죽이라는 사람입니다. 죽죽. 굉장히 용맹했어요. 그 사람의 사당을 지은 게 어디냐? 중령고개입니다. 그래서 죽죽을 따서 중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대가의 최대 군진이 어딨냐? 합천에 있다 그랬죠.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 합천은 굉장히
신라인들이나 백제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군진이었다는 거예요. 가야가 멸망한 이후에도. 그 중에서도 아까 뭐를 설치했다 그랬어요? 대야주를 설치했다. 대야성이에요. 대야성. 황강가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예, 그래서 이 가야를 엉뚱하게 뭐 임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 일본 서기를 쓴 사람이 웃겠죠. 예, 그 백제인이거든. 이거 웃는 거예요. 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규시에서 2000리 바다로 막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거를 일본인이 만들어놓은 그 조작된 임나흥망사를 부정하는 척 하면서 지명은 갖다가 다 끌어다 써요. 없으면 말고, 없으면 말아요. 왜 엉뚱한 거, 왜 남의 성을 갖다가 쓰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 개천절을 맞이해서 우리 환웅 할아버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를 똑똑히 정신 차리고 정말로 똑바로 요새는 글로벌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영원히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어도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제발 깨어나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